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증교랭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 더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이렇게 쫙 쭉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었고요. 그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이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계는 던지신 모습, 네,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체크해 볼 텐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는 조금 또 떨어지나 했더니만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1180원대에서 뭐 1400원대까지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거, 네,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들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런 기사가 또 뜬 거죠. 러시아가 지금 침공 전력 70%를 국경에 배치를 했다. 그래서 만약에 침공을 하게 된다면 민간인이 5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은 러시아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도 끝나기 전에 침공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솔직히 미국의 어떤 입장과 주장인 것 같고요. 러시아는 솔직히 지금 정확한 입장을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입장을 내놨었는데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거든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교나 그런 억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뭐 논의를 한다 뭐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했다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재자 마크롱이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봤더니만 이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안보를,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네들 안보를 우려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또 떴던데 요걸 조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미국과 독일이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요. 프랑스와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네 개 나라가 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외교전을 펼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지금 독일은요,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약간의 독일한테 니네 지금 똑바로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똑똑하다고 느껴졌던 거는 지금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조금 하는 행동이나 말이 조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보시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한 협상은 가능하고요. 러시아가 본인의 자국의 안보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은,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목표,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보는 거는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나토와 유럽연합이 함께하기 위한 규칙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 그거를 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정리를 해보면 바이든은 굉장히 지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아무래도 약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러시아 자체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위기 해결을 위해서 이 유럽 안보를 재편을 하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조금 재편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전쟁은 꼭 하면 안 돼요. 네, 전쟁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미 조금 거의 한 달 다 돼가지 않나요? 그렇게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지루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잘 얘기가 되어서 우리들이 별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올림픽에 관한 문제가 좀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 일단 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중국에 조선족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복을 입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원래 중국 하면 치파오 이쪽이 훨씬 더 강한데 왜 굳이 요즘에
예, 이렇게 막 한복도 지낼 거, 김치도 지낼 거, 뭐 다 지낼 거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왜, 그리고 그걸 왜 올림픽에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전 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둑놈의 심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주가 21일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2년 만에 드디어 백신 2회 이상 접종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를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봤더니만 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는요 주말 동안에 3만 8천 명 정도까지 지금 육박했다가 3만 5천까지 조금 내려온 상태로 어제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린 열심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죠. 열심히 맞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갑자기 팍팍팍팍 늘면 결론적으로는 아이들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법같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전교생이 만약에 3%가 확진이 되거나 뭐 15%가 격리가 되면 그때는 이제 정상 등교를 안 하고 뭐 인터넷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정상 등교를 하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대학도 똑같아요.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1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하고 교내 확진이 만약에 10%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하시면서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예측하기로인데 이달 말이죠. 2월 말에는 13에서 17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번 주에 원래 판이 잠깐 바뀌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갑자기 또 뜨면서 확 또 수급이 몰렸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반대로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진단 키트주들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또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움직이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이런 뉴스들 조금 진짜 꼭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들을 잘 바꾸셔야 된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진단키트 관련주가 올라갔을 때 다른 반대편의 성향에 있는 애들은 또 이렇게 눌림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또 분위기를 또 봐서 이걸 조금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난 이런 것도 좀 지금 사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올라갈 때 먹을 수 있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아주 포지션이나 본인 그런 매매 포지션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테마를 잘 읽는 것이 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요새 진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열심히 테마를 보게 드렸는데 영상들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테마 순환은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9% 하락을 했고요. 2745.0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얘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딱 설 딱 전에 막 엄청 하락했다가 이렇게 쫙 다시 상승한 모습이 좀 있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를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나왔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추세를 깨지 않았는데 원래는 조금 더 강하게 양봉으로 마감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조금 음봉으로 마감을 해서 조금 아쉬운데 추세를 깨고 뭐 깼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려줄 건지 여기서 조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버텨줄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줄 건지 아니면 뭐 여기 지금 이 중심선이나 여기 있죠. 장기 입형들 요 라인에서 좀 올라갔다가도 맞고 떨어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N자형 파동이 이렇게 가는 N자형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처럼 떨어지는 N자형 거꾸로 N자형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면 대칭으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똑같은 흐름이었고요. 얘도 지금 0.38% 하락을 했고요. 899.40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고요. 얘도 지금 뭐 추세를 깼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꼬리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박스권을 쳐줄지 아니면 이런 장기 입형에서 맞고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일이나 아무튼 이번 주 흐름은 굉장히 조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주 안에 힘이 조금 빠지면 다시 또 하락하는 추세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뭐이냐 주식줄행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단타를 하나 쳤는데 요것도 진단키트 관련주로 좀 쳤었고요. 원래 관심 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걸 단타를 칠까 말까 하다가 약간 증시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걔는 냅뒀고요. 요것만 시초가에 간단하게 쳤고 네 스캐핑처럼 간단하게 쳐서 네 먹고 나왔죠. 네 그리고 저는 오늘 그렇게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지금 증시가 애매할 때는 오히려 조금 쉬는 게 계좌를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네 괜히 또 막 따라 들어갔다가 막 쏟아붓는 물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몸을 사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고요. 현재로서 보유 종목은 DKND 요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네, 요거 한 종목만 보유하고 있고 제가 이걸 버리지 않는 이유는 네, 여기서 요렇게 지금 약간의 삼각 수렴을 조금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여기를 살짝 뚫어 올렸었잖아요. 오늘 뚫어 올렸다가 밀렸기 때문에 종가 마무리가 또 여기쯤에서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근데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 준다면 네, 조금 슈팅이 이 정도나 뭐 이런 정도까지도 약간의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라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네, 아직 보유 중이고요. 만약에 얘가 움직임이 오는 날이 오면 저는 이거를 불타기를 해가지고 평단을 확 낮춘 상태로 수익을 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탈출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증시가 만약에 안 좋으면 이 상태에서 꺾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네, 충분히 조금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찌됐던 그 무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얘를 꽤 오래 들고 있는데 보니까 확실히 내 무상증자 전에 나오는 슈팅들만 조금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무상증자 권리락 걸리고 이러면 네, 쭉쭉쭉 거의 빠지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바로 치고 올리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루이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얘는 좀 바로 치고 올렸거든요. 여기서 권리락 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더 뻗었다가 이제 쭉 빠진 모습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섹터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또 양상이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회사 자체의 어떤 메리트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경험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절대적인 건 없더라고요. 네, 보니까 절대적인 게 항상 없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것도 네, PPT로 해서 강의화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장도 저는 조금 애매한 장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장이 막 너무 테마선도 너무 빨랐고 그거를 잘못 따라가다가는 진짜 막 계좌가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힘든 장이셨나 어쩐나 네, 궁금하기도 하고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친 교육의 주식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